사자성어 퀴즈 맞추기 4편. 안녕하세요. 펀투퀴즈입니다. 오늘은 두뇌 풀 가동. 좋은 사자성어 퀴즈 5문제 가져왔어요. 퀴즈 풀고 유래와 실생활 활용까지 함께 알아봐요. 렛츠고! 어떤 일에 매우 열심히 임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일한다는 의미. 불철주야. 한자풀이. 불철주야 아닐 불 아니다 아니하다. 거둘철 거두다 거두어들이다 헐어 없애다 제거하다. 낮주 낮 정오 땅의 이른밤 야 밤 저녁 무렵 새벽녘. 사자성어의 뜻. 불철주야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쉬지 않는다는 의미로 어떤 일에 한결같이 전념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목표를 향해 열정과 헌신을 다해 끈기 있게 몰두하는 상태를 뜻해요. 특히 중요한 일이나 자신의 책임에 대해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리고 그로 인해 큰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즉, 불철주야는 밤과 낮을 구분하지 않고 쉬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 꾸준한 열정과 성실함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철주야의 유래. 불철주야는 논어 자한편에서 유래된 사자성어입니다. 공자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냇가를 지나며 흐르는 물을 바라보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는 것은 이와 같구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쉬지 않는구나. 이 구절은 시간의 흐름을 시냇물에 비유하며 밤낮 없이 흘러가는 자연의 이치와 그 무상함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불철주야라는 표현은 쉬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된다는 뜻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불철주야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 말에서 유래한 불철주야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일에 깊이 몰두하고 밤낮을 잊은 채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듯 우리의 삶도 멈춤 없이 정진하고 성실히 나아가야 함을 일깨워주는 말이지요. 실생활에 쓰이는 예시. 신제품 런칭을 앞두고 개발팀은 불철주야로 작업에 몰두했어요. 작곡가는 새 앨범을 위해 불철주야로 꼭 작업에 몰두했어요. 중요한 행사 준비 때문에 직원들이 불철주야로 일정을 조율했어요. 영어의 셀프메이드 맨과 비슷한 의미로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을 가리키는 말. 자수성가. 한자풀이. 자수성가. 스스로 스스로 몸소 저절로 뭐뭐로서부터 손수손 제주 솜씨. 이룰 성 이루다 이루어지다 갖추어지다 정리되다 구비되다. 집가 집 가족 가정. 사자성어의 뜻. 자수성가는 스스로의 힘으로 집안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 오로지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인생을 일구어 나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힘든 환경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죠. 자수성가는 단순히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과 자립심, 그리고 굳은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만의 힘으로 꿈을 이루고 가족이나 사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을 때 이 말을 통해 깊은 존경과 찬사를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수성가는 우리에게 스스로 일어서는 용기와 희망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자수성가의 유래. 자수성가는 한자의 뜻 그대로 스스로의 손으로 집안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특정한 고대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힘과 노력을 통해 부와 명예를 이룬 사람들을 표현하는 데 널리 쓰여 왔습니다. 옛날에는 귀족이나 양반과 같은 신분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기에 평범한 사람이 노력과 실력만으로 신분을 뛰어넘어 성공하기란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딛고 끈기와 열정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들을 가리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은 여전히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업가, 예술가, 스포츠 선수, 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열정으로 성공을 일군 사람들을 칭찬할 때 자수성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서 끈기와 자기주도성, 책임감의 상징이 되었지요. 그래서 자수성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용기와 희망을 일깨워주는 깊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실생활에 쓰이는 예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김 대표님은 자수성가에서 지금은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창업가가 되었어요. 주변의 도움 없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회사를 일궈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술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은 이 작가는 결국 자수성가에서 세계적인 화가로 인정받았어요. 남의 도움 없이 자신만의 노력과 재능으로 꿈을 이루어낸 그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힘든 환경과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연습에 매진한 박 선수는 결국 자수성가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었어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신만의 의지와 끈기로 정상에 오른 그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어요. 9번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겨우 한 번 살아남았다는 의미로 극한의 위험에서 살아난 상황을 표현함. 구사일생 한자풀이 구사일생 9999번 죽을 사 죽다 죽이다 살육하다 말려 죽다 생기 없다 한일 하나 일처째 오로지 날생 나다 태어나다 나타 살다 생존하다 사자성어의 뜻 구사일생은 9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한 번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이는 매우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적처럼 목숨을 건져낸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큰 사고나 심각한 병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비를 거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살아남은 놀라운 경험을 표현할 때 주로 쓰이지요. 이 말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극한의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희망과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위험천만한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 돌아왔을 때 구사일생이라는 표현으로 그 기적 같은 생존을 찬양하고 존경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구사일생의 유래 구사일생이라는 말은 단순히 9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한 번 살아난다는 뜻뿐 아니라 그 깊은 뿌리는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정치가이자 시인인 구런의 대표작인 이소에서 찾을 수 있어요. 구런은 권력의 간신들에게 밀려 관직에서 쫓겨나면서도 자신의 충성과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그런 안타까움과 절절한 마음을 시로 표현했는데 이소에는 내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이 있고 9번 죽어도 후회는 없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은 내 마음이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 9번 죽음을 맞더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답니다. 여기서 구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거죠. 당시 해석가인 위탁주는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했어요. 9은 숫자의 끝, 즉 극한을 의미하며 충성심과 신의 깨끗한 마음으로 옳다고 믿는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아무리 큰 해를 당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즉 어떤 위험과 고난이 닥쳐도 구런의 강한 의지와 결연한 마음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 이런 해석이 점차 구사일생이라는 고사성어로 발전해 왔습니다. 본래는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가까스로 살아난다는 뜻으로 의미가 확장된 것이죠. 그래서 구사일생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끝없는 고난 속에서도 굳건한 의지와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강인함과 삶의 가치를 상징하는 말로 자리 잡았답니다. 구사일생은 단순히 위기에서 살아남는다는 의미를 넘어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 표현은 위험한 상황을 가까스로 극복한 순간을 뜻하는데 주로 사용되지만 그 뿌리에는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고자 한 구런의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는 단순한 위기 탈출을 넘어서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의지와 신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실생활에 쓰이는 예시. 오늘 아침에 운전해서 출근하던 길에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했어요. 브레이크를 최대한 밟았는데 진짜 사고 날 뻔해서 식은땀이 줄줄 났어요. 간신히 멈춰서 사고는 안 났지만 너무 아찔하고 무서웠어요. 정말 구사일생했어요. 등산하러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해 지기 전까지 산속에서 헤맸어요. 휴대폰 배터리도 거의 없고 신호도 안 잡혀서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다른 등산객을 만나서 같이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구사일생했어요.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날 시험장 가는 지하철이 멈춰버렸어요. 시간은 점점 지나가는데 다시 움직일 기미가 안 보였고 정말 초조했어요. 결국 다음 역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시험장에 뛰어갔더니 딱 시작 5분 전에 도착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날은 정말 구사일생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이름을 널리 알린다는 의미의 말. 출세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담고 있다. 입신양면. 한자풀이. 입신양면. 설입서다, 멈추어 서다, 똑바로 서다. 몸신 몸, 신체, 줄기 날릴 양 날리다, 하늘을 날다, 바람에 흩날리다. 이름명 이름 평판 소문 외관 외형. 사자성어의 뜻. 입신양명은 몸을 바로 세우고 이름을 드높인다는 뜻으로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하여 명성을 떨치는 것을 의미해요. 학업, 직업, 사업 등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만의 가치를 입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예를 얻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사자성어는 단순한 출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입신은 인격을 바로 세우고 삶의 기반을 다진다는 뜻으로 자신을 꾸준히 단련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의미하죠. 양명은 그런 인격과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의 이름을 알리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예요. 특히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부모님과 조상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의 관점에서도 이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그래서 입신양명은 단지 성공해서 부자가 된다는 뜻보다는 스스로 성장하고 그 결과로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입신양명은 여전히 유효한 가치예요. 누군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갈고 닦아 원하는 자리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입신양명했네 라고 감탄하며 그 사람의 노력과 성공을 높이 평가하게 되죠. 입신양면의 유래. 입신양명이라는 말 어디서 유래한 걸까요? 사실 이 표현은 효경이라는 유교 경전에서 나왔어요. 효경은 유교의 중요한 책 중 하나로 효도를 주제로 한 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입신에서 도를 실천하고 후세의 이름을 떨쳐서 부모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효도의 끝이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즉, 입신양명이란 단어는 단순히 내가 성공하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적으로 바르고 훌륭하게 살아서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는 것까지 포함된 말이었죠. 또 효경에서는 이렇게도 말해요. 우리 몸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니 그 몸을 함부로 다치게 해선 안 되고 그 몸으로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이름을 떨쳐 부모님을 빛내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 그러니까 효도는 단순히 부모님께 잘하는 걸 넘어서 내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부모님께 드리는 큰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요즘에는 입신양명이 원래의 의미보다는 스스로 성공하고 이름을 떨쳐서 사회적 지위를 높인다는 쪽으로 많이 쓰이곤 해요. 그래도 그 속엔 여전히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답니다. 그래서 입신양명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자신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부모님께 자랑과 영광을 드리는 데까지 이어지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죠. 오늘날 학업, 직장, 사회적 성취를 이야기할 때 종종 쓰이지만 이 말의 뿌리에는 언제나 효와 도의 가르침이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공을 넘어 그 성공이 더 큰 가치를 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입신양명이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생활에 쓰이는 예시. 대학교와 로스쿨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몇 번의 실패도 견뎌낸 끝에 마침내 판사로 임용되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이제 정말 입신양명했구나 라며 축하해줬어요. 처음엔 작은 창고에서 시작했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면서 회사를 성장시켰고 지금은 직원도 수십 명인 중소기업 대표가 되었어요. 이제야 부모님께 입신양명했어요 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오랜 시간 습작하며 글을 써왔는데 결국 한 권의 책이 큰 사랑을 받아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이름이 알려지면서 부모님도 우리 딸 정말 입신양명했네 라며 뿌듯해하셨어요. 혼자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 독불장군. 한자풀이. 독불장군. 홀로 독 홀로 혼자 어찌 다만 오지. 아닐 불 아니다 아니하다. 장수장 장수 인솔자 장차 문득. 군사군 군사 군대 군영. 사자성어의 뜻. 독불장군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죠. 이 표현은 특히 자기 고집만 부리고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할 때 자주 써요.
예를 들어 회의 때 혼자 결정 내리고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리더에게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래 장군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병사들과 협력해 작전을 짜고 상황을 판단해 지휘해야 하잖아요. 근데 혼자서 모든 걸 하겠다고 하면 결국 실패하거나 주변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불장군이라는 말에는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주변의 의견도 듣고 함께 가자는 거죠. 독불장군의 유래. 중국 한나라 또는 위나라 시대의 뛰어난 장군들을 묘사할 때 혼자서도 뛰어난 능력으로 전투를 이끄는 인물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의 독불장군은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인함과 지휘력을 가진 인물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힘으로 이끌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맥락이 혼자서만 모든 것을 하려 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던 독불장군이라는 말은 시간이 흐르며 부정적인 뉘앙스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독불장군은 주로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길을 고수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오히려 주변과의 조화와 협력이 부족한 사람을 비판하는 표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표현이 쓰일 때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언어와 표현이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는 말은 원래 긍정적인 면모를 가진 지도자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었지만 현대에는 고립과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부정적인 단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도록 그 맥락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언어가 가진 의미와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생활에 쓰이는 예시. 우리 팀장님은 회의 때마다 혼자 결정 내리고 우리 의견은 잘 안 들으려고 했어요. 다들 너무 독불장군처럼 하시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동아리에서 행사 준비할 때 어떤 친구가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다 따라오라고 했어요. 결국 다른 친구들이 너무 독불장군처럼 굴지 말자고 말해서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어요. 프로젝트를 같이 하던 친구가 매번 혼자서 모든 걸 정해버렸어요. 서로 의견을 나눠야 하는데 독불장군처럼 굴어서 나중엔 팀워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오늘 두뇌 풀 가동 퀴즈 어떠셨나요? 몇 개나 맞히셨는지 댓글로 자랑해주세요. 다음번에는 더 흥미로운 퀴즈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퀴즈로 또 만나요. 댓글과 구독 앤 좋아요는 펀투퀴즈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